자, 테마 36은 건전화 규정이에요. 건전성은 빚을 지지 말라 또는 빚을 지더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기존 부채를 탕감해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 국가재정부의 후반부에 가시면 건전화 규정만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건전화 규정 나왔을 땐 사전인가 사후인가도 먼저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더라? 그 국채 이제 대통령으로 한도액을 정하잖아요. 이건 사전 계획이야.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전에 세우는 거니까 집행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 계획이겠죠.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집행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 통제겠죠. 그렇지. 건전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전인가 사후인가는 되게 집행을 전후로 집행 전에 만들어짐 사전, 집행 후에 만들어짐 사후거든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쓰기 전에 먼저 만드는 5개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 제도예요. 됐지?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는 일명 경제 성질별 분류야. 경제 성질별 분류다 보니까 특히 통합재정은 보전 수지가 따로 표시돼 있잖아. 보전 수지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면은 모자랐기 때문에 빌려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면 남았기 때문에 갚은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보전 수지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보니까 건전성 분석이 되고 경제 성질별 분류다 보니까 실물 경제나 통화 부분 이게 경제잖아 이게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것 맞는 말이죠.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94년도에 들어와요. 일단 단연도고 국가 지원액이 역시 500억이에요. 토목은 500억, 건축은 400억, 200억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기재부 장관하고 중앙과에서 주무부서가 계약을 해요. 이건 몇 년짜리 사업이다. 총 금액이 얼마다. 매년 얼마 들어갈 거고 성과가 얼마 나올 것이다. 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그럼 사업을 중지하고 다시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죠.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래버리면 중단할 거니까 또 예산 증대되었을 때 중단할 거니까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설사 잘못되더라도 매몰 비용 때문에 이게 줄일 수가 없어요. 일명 알박기라고 그래요. 책에는 한 발 문에 들여놓기인데 금액을 크게 시작하면 허락을 못 받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시작한 다음에 시작하면서 예산을 막 부풀려 가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지만 막을 수가 없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게 누구다? 예타야, 예타. 얘는 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 보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얘가 94년도에 예타는 99년도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은 보다시피 신규 사업이야. 기재부 장관이 주관으로 뭐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 보는 거야. 계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에서 계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6개월이면 긴 기간인가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0억이 넘어간 사업인데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이에요. 타당성 조사는 몇 년 합니다. 이렇게 길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이거는 내용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느 법에 뭐가 있나도 막 물어봅니다. 세계 잉여금도 여기 있고요. 추경 예산의 편성 사유도 여기 있습니다. 국채 관리도 여기 있고 보증 채무 동의도 여기 있고 재정 건전화 규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잉여금이 좀 어렵게 나왔죠. 세계 잉여금은 일명 결산상 잉여금이에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수입이 내가 100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들어왔어. 세금도 거쳐가지고 이게 수입의 이익도 있을 거고 나는 100조 쓸 줄 알았는데 아껴가지고 한 90조밖에 안 썼어. 그럼 세출의 이익도 있겠죠. 그러면 세입으로 20조, 세출에 10조니까 뭐 30조가 남았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2월금 빼버리는 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세계 잉여금이야. 자, 그러면 세계 잉여금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올해 100조를 들어올 줄 알고 100조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수입을 100조를 계산했어. 쓸 거는 근데 120조였어요. 그럼 20조가 모자르죠. 모자라가지고 내가 올해 국채 발행해가지고 보존재원을 20조를 메꾼 거예요. 근데 올해 걷어보니까 130조가 들어온 거야. 나는 100조 들어올 줄 알고 20조를 빌렸는데 초과적으로 30조 더 들어왔죠. 이걸 초과조세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 초과조세 수입은 올해 당해 연도에 아까 20조 빌렸잖아 지금. 그거를 갚는 거야. 국회 승인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지? 수입이 10조가 남았죠? 또 써보니까 90조밖에 안 썼어. 아니, 110조밖에 안 썼어. 10조 남았죠? 그럼 20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남은 세계 기금이 있지.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일단 지방에 먼저 내려줘. 지방에 내려주고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공적 자금 상환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부채 갚죠. 부채 갚아. 부채 갚고 이것도 남으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근데 전부 다 이거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승인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예산만 들어간 세출의 결산 잉여금이니까 예산에 기금은 제외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다음에 적자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건전성 파악은 안 돼요. 건전성 봐보세요. 세계 위험은 결산상 위험이야. 내가 100조 수입이 있었는데 그 100조는 실제 거둔 거는 얼마다? 80조고 20조는 빌린 거야. 빌린 거고 쓴 게 얼마입니까? 100조예요. 그러면은 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건전해 보이잖아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 요 20조는 빌린 거잖아요. 그치? 세계 잉업이 뭐 남았다고 하더라도 설사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채 개념이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건전성을 파악을 못 해요. 세계 잉업 가지고는 왜? 수입에 부채가 잡혀 있단 말이야. 부채가. 그래서 수입이 실제 수입이 80이고 부채가 20이고 이걸 100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100을 쓰겠다고 했는데 90밖에 안 쓴 거야. 그러면 결산상 얼마 남은 거? 10이 남았잖아. 그러면 그 나라가 흑자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요 수입의 20조가 적자로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건전성 파악은 뭐로 본다? 통합 지정을 보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조 쓰려고 했는데 90조밖에 안 써가지고 그지? 10조가 남았죠. 이걸 가지고 부채를 갚았어. 부채를 갚는다면은 보다시피 국채 발행의 부의 관계를 성립할 수는 있겠죠. 이걸 성립할 수 있겠지만은 요 수입에 이미 부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설사 남는다고 해도 그 나라가 건전하다는 판단은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건 틀렸습니다. 요게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요게 요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거고요. 또 니은이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기억은 틀렸고 기억은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 두 개 놓고 찍었겠지 이제. 그다음에 요건 아니겠죠. 전액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얼로 들어간다. 아까 봤더니 초과 조세 수입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거고 남는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에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뭐 한다? 공적 자금 상환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할 수 있죠. 디귿은 틀렸죠. 그러면은 기업과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거. 기업과 디귿이 틀렸단 말이야. 옳은 것만 골라라. 전액이죠. 그렇지. 그러면 기억만 정답인데 지금 기금은 제외되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 니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디귿은 틀렸는데 이 기억 니은 때문에 1번하고 3번도 고민했겠구나. 2번하고 4번이 아니고요.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할게요. 세계 잉여금은 수입에서 잉여금이 남을 수 있어. 수입에서. 자, 근데 이 수입이라는 거는 부채가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100조밖에 못 거둘 것 같아가지고 100조를 걷어가지고 130조를 써야 되는데 30이 모자르니까 빌려와서 수입에다가 30을 박은 거예요. 사실 이건 보존재원이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결산해보니까 130조에서 100조밖에 안 썼고 30조가 남은 거야. 그럼 나는 흑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0조가 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잖아 지금. 건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 문제지기에 그래 건전성 파악은 안 됩니다. 보존 재원이 표시되어 있는 뭐로 봐야 돼? 통합 재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계 잉여금을 사용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 국회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내려갈게요. 그리고 초과 조세 수입은 아까 당해연도 발행한 뭐로 갚는다? 당해연도 발행한 그 국채 상환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세입 세출 외, 예산 외로 처리합니다. 예산 외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안 잡아도 그냥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축성 유지 방안이네요. 계속비 맞죠? 신축성은 되게 한계성 원칙과 많이 관련돼 있어. 시기, 용도, 금액 같은 것을. 계속비는 단연도로, 수입 대체 경비는 통일성 원칙 예외겠죠. 재배정은 통제입니다.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한테, 이체는 조직을 바꿔주는 거지, 소관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게 신축성이고요.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재배정은 행정부처장이 실무부서장에게 맡습니다. 전용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전용은 행정과목이니까. 이용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가 있어.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지방은 only 재에만 써. 재 사업에만 써야 돼요. 거기밖에 못 쓰고 딴 데 못 써요. 중앙은 다 쓸 수 있는데 only 하나 안 되는 게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안 됩니다. 공무원 보수 줄 수는 있어요. 예, 돈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보수 인상은 안 됩니다. 인상 때문에 틀렸어. 그 다음에 사고 2월은 보다시피 불가피하게 넘어간 거고요. 아, 이건 맞는 말이 인상으로 살 없다니까.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죠. 전용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 과목이니까. 명시월은 승인받고 넘어가는 거고, 사고 2월은 몰랐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요. 불가피하게 다음 주 넘어갔다는 건 몰랐다는 거야, 지금. 재정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대표 없으니까 과세 없다. 납세자의 국민에게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소송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납세자 소송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국가도 있나 봐요. 우리나라 거랑 틀렸죠. 우리는 국가에는 국민 소송이 없잖아. 지방은 주민 소송이 있어도요. 어쨌든 사전에 하는 게 참여예산제도라면은 사후 대표적인 게 뭐다? 이 주민소송제도예요. 국민이나 주민소송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낭비 감시하려고 납세자 소송이 있다. 민중소송이고요. 재정민주주의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만약 우리나라로 물어봤다면 틀렸죠. 왜? 우리는 국민소송제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전이다. 주민 편성 과정, 심의 과정이 아니고 편성 과정에 참여 확대하는 거 맞고, 공개되니까 투명성이고 공정하겠죠? 맞습니다. 4번 틀렸는데 전용은 동의가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전용은 재정 민주성이 아니라 이거는 신축성을 주는 거예요. 이용은 승인 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양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통제가 아니면 신축성이겠죠. 그치? 1번 보니까 정원 보수 통제한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나가는 경비야. 이게 많아버리면 자율성이 없겠죠. 억제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반면에 2번은 이건 이체잖아. 조직이 바뀌었을 때, 소관이 바뀌었을 때 예산도 변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체니까 신축성입니다.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총사업비 관리제도죠.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500억 이상, 토목은 500억, 건축은 200억 이상의 사업을, 사업 연도와 총액, 매년 들어간 금액을 기재부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통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집행보고서, 그 월 1월이 끝나면은,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럼 2월 20일이겠죠. 1월 달 것은 2월 20일, 2월 달 것은 3월 20일, 이런 식으로, 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이건 이체입니다. 내용이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축성이니까요. 자, 국고채무 부담행위. 자, 정부 예산 효력은 몇 년밖에 안 된다? 1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업이 단연도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내년에 들어갈 것은 예산 잡지만 그 이후에 들어갈 것은 채무를 지겠다고 허락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국고채무 부담행위야. 이거는 승인해 줬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겠죠. 국가 부채입니다. 됐지? 그래서 얘는 총세계 명국이라는 예산의 목차의 형식의 하나입니다. 총세계 명국이에요. 국고채무부담행위 해가지고 계속비를 예비비로 바꾼다든지 명시월비를 사고이월비로 바꿉니다.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예산으로서, 여기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이 아니라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서 사전에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쓸 수 있는 권한을 의결받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건 내년밖에 못해요. 내년 이후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지출 권한이 아니라 채무 부담 권한이에요.
그치? 그다음에 왜 그러는지,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몇 년 쓸 건지, 매년 얼마 들어갈 건지가 다 정해져요. 다만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어요. 언제 확보한다? 그 직전 연도에 다시 확보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틀렸죠? 얘는 법률에 의한 것 빼고, 세출 금액 빼고, 계속 부의 범위 빼고, 전부 빼고야. 예산의 법률에 따른 것 외, 세출 예산 금액 외, 계속비 총액 범위 이외에 한정됩니다. 됐죠? 다만 용도가 공사, 제조, 연구개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계속비에 비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내가 아니라 이외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예비비네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 맞는 말이고, 중앙정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방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내로 계산해야 됩니다. 됐죠? 교육비 특별회계도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회계는, 나머지 특별회계는 할 수 있어요. 다시, 중앙은 only 일반회계밖에 안 돼. 일반회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앙은 선택사항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지방은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됐죠? 둘 다, 그 일반회계 100% 이내, 1% 이내는 똑같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지를 사용하는 거지. 지방의회가 부결한 것. 그렇지? 감액한 거에 쓰면 안 되겠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했다든지 폐지 감액한 거, 부결한 거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써버리면 지방의회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지방도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 예비비 말고, 일반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목적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중앙은 온리 다 됐는데 온리 뭐밖에 안 된다? 뭐만 안 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만 안 돼요. 근데 지방은 온리 재해복구밖에 안 됩니다. 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답은 그래서 뭘 틀렸다? 3번 틀렸죠. 역시 법률 문제네요. 다음 예산 과정의 설명으로 과정은 편성 틀렸죠. 심의가 먼저잖아. 집행 결산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축성을 위해서 예비비 아까 봤던 총액 계상 제도. 그렇지? 도항수문 총액만 주고 나머지는 집행 단계에서. 그다음에 성과금은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절약된 금액은요. 새로운 수입이 있다.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주고 절약된 게 있다. 절약된 거 일부를 성과금 주고 이 절약된 사업은 이미 승인받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은 안 그래요. 근데 수입은 중앙과 지방이 다르더라고요. 중앙은 딴 데 못 쓰고 국고로 납입을 해야 돼.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 근데 지방은 이상하게 수입의 그 금액도 성과금 주고 남는 것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금액은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그 다음에 총액 한도가 정해졌죠. 사업별로 총액 한도를 정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업 통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별 통제 기능은 그대로 있고 나중에 사업의 성과 나왔나 안 나왔나까지 감시할 겁니다. 이게 바로 총액 배분 절편성 제도입니다. 성과 관리 제도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옳은 것은 뭐가 옳다? 답은 2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성 제도네요. 마지막이네, 이게. 자, 이용은 입법 과목 맞고요. 미리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돼, 원칙적으로. 물론, 위임할 수도 있지만요. 이체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소관을 바꿨을 때 중앙관서 권한이 바뀐 거거든. 중앙관서 권한은 법률로 바꿔줘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승인받지 않고 기재부 장관이 이체합니다. 답은 2번 틀렸죠. 2월은 올해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알고 있었을 때가 명시월, 몰랐을 때가 사고 2월인데 명시월은 한 번 더 사고 2월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해요. 법에는 없지만 규정은 없지만 사고 2월은 제2월이 안 됩니다. 사고 2월은 제2월이 안 돼요. 이것도 틀렸네. 옳은 건 1번이야 그러면. 계속비야. 원칙은 5년이고 예외가 10년이야.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할 땐 반드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국회
다시 의결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 틀렸어,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